2학년 때는 우리가 같이 근데 대학교 내에서 서울에 마찬가지로 2학년이 되면은 역전이 돼요.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학생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4학년 되면은 점수가 맨날 뭐냐면 여기서 학원 안 다녔을 때는 맞아요. 여기는 다 패턴화 시켜요. 그래서 이게 대학 기간부터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대학원 이상에서 박사과정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는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여기는 학원 가끔 가고 여기는 학원만 안 가고 그게 대학이 1학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이유가 먹어서 그래서 학원을 덜 가도 안 되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암기를 시켜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대학 때 대학교 수업에서 어떤 일이 한 4단쯤 제가 오늘 수업을 했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오늘 수업 끝 그러고 무슨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 수업이 끝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막 느낌이 막 안 일어나요. 미쳤나 보다 가고. 근데 좀 이따가 보니까 적었대요. 그 학원에서는 마지막 5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인간이라고 해서 끝날 때 5분 요즘 정도 쓰거든요. 그걸 보는 그 짓을 6년 했는데 대학교 수업에는 답이 있는 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이렇게 한다. 이를테면 대통령 중심제를 해봐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중심제이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로가 아직까지는 언제부터 내가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뭐 그게 정답이냐고 아니 형 아예 못하는 거고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써봐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에는 요즘 갈 정리가 없거든요. 요즘 정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년 지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능력을 드리는 게 아니고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대학교 수업에 아주 옛날 거 같은 거. 그걸 이제 기다리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를 지금 일반 학교보다 아주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렇다고 치고요. 싫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외국에 굉장히 그래서 학원에도 가고 학원처럼 갔거든요. 갔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자들 이렇게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입학까지 하는데 따라가지 못해요. 뭐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디스커션이라고 토론이 있잖아요. 토론이 있는데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토론 안 한다는 그 3년 동안 거예요. 그 토론이라는 건 너 틀렸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당신과 달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그 다른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토론 못하고 안 기르는 토론 안 되는데 많은 수업 쓰든지 얘기든 토론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생긴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건 대학교 입학화시키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학 입학하고 되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지금도 진행돼요. 회사에서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그 스펙이라는 걸 시험 가서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2, 3년 전부터 엄마 때문에 이제 그냥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올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성격이 좋은 학습 때는 시험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비슷할 때요. 사문연수원 45 사문연수원에서 과외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과외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식으로 문제를 못 풀었던 사람들은 결국 하면은 학원가 얘기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진짜 충격적인 일은 회사에서 대리인 과외 시험을 보잖아요. 슬슬 거기서 과외 보는 애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몰랐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교에 학점 때 엄마한테 전화 오거든요. 전화 받았는데 진짜 난 그 막 주려고 그러다가 엄마가 참 꼬아놓지 그러고서 나는 인생 힘들겠다 저주를 막 하거든요. 아니 한나라에 박사님도 엄마한테 전화 오면 내가 진짜 이상해 보여.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삼성 부장님한테 삼성 직원들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안 되는데 그냥 아픈 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쨌든 보면 부인한테 안 시키시고 부인하고 남편이 사실 그 같은 사람인 거 같아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 삼성사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싸우고 노조반장이랑 국가대표랑 싸우고 청와대랑 싸우고 다 싸우는 게 엄마랑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는데 아니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승진 안 되면 따지네요. 우리 아들이 잘났는데 근데 그 내부에서 그런 두 가지인데 그런 사람을 과장이나 부장으로 있는 회사가 많아요. 내보내 당장 내보내지 않고 엄마한테 전화 오면 사실 위에 상사들을 찍는 거거든요. 제 엄마한테 전화 왔으니까 적당한데 지방으로 보내서 나가게 한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런 애들을 안 들어갈 수 있나. 지금 이게 너무 점점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제 고민한 게 엄마표 장학생들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화 같은 게 그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데리고서는 지금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그들이라는 거거든요. 신문사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조선일 같은 데서도 한참 이제 좀 부자들을 받아서 유능한 뽑겠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강남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만은 뭐냐면 기자라는 게 초년 때는 목숨을 걸고 가고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강남 출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요즘 이제 이런 면에서 황병 보시는 분 있습니다. 거기 황병 부제가요. 아마 남자가 남자 아니면 당연히 스스로 가해진 거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엄마가 남자의 엄마가 아마 엄마가 그냥 포스가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삼성 같은 데 들어오지 않게 할 거냐. 그럼 특히 이건 정부만 하지 않고 저희도 그렇고요. 회사는 저 생명이 있는 거죠. 왜냐면 좀 한두 번만 잘못하면 회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엑스동의 학원가에 그런 고민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살아보면 안 되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로는 34살, 5살이면 딱 잘리는 애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식으로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거기서 승진을 못하고 잘린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변호사,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을 자꾸 여러 들어가려고 하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엄마들이 생각하거나 학원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 포기즘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은 똑똑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10년을 지나 보니까 그 친구들이 대학교 3, 4학년이나 대학원 같은 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교육청 같은 데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서 못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FBC 스페셜 할 때 그런 그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돈을 많이 찍으려 해서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늘 잘해서 중고등학교 때도 잘하고 대학교 때도 잘해서 사회 엘리트가 될 거니까 그 부자가 다시 또 부자를 먹고 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부자가 될지 몰라도 대학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사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요. 거의 못하는 회사에서 쌓이고 보니까 진짜 괜찮게 온다는 건 뭐냐면은 딱 하나가 암기 기계라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시골에서 가지더라.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불쌍하다. 걔네들은 이 암기하기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 리더가 나오잖아요. 리더가 감추는 조건이 리더는 돈이 막 힘세다고 리더가 이렇게 안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있자고 엄마들끼리 리더 생기잖아요. 근데 남편이 잘났다고 하면 그 엄마 리더 되기 어렵거든요. 계속.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이 뭐 엄청 높다 그러면은 가서 걸로 뒤에서 계속 빠가지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학원 다녀서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그건 도대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고, 유럽 같은 걱정이 있어요. 유럽은, 파스텔 고등학교 바로 옆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우리 집 바로 밑에 있는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집에 가서 밥 먹고, 거기 가서 밥 가서 자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숙식하는 게 비싸 선배라고 하죠. 거기서 한 달에 벌써 15년 전에 18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지금 500만 원짜리 할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아까 제가 말한 퍼블릭 스쿨 부족한데, 우리 식구, 난 되게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걔네 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이렇게 여름방학 때요. 한국 여름방학 때면 그 학업 집중 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은 반에 있는데요. 요트를 이렇게 선생님 여기를 같이 타서 기본적으로 걔네가 항해를 해가지고 그리스까지 갔거든요. 500만 원 어떤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거 하려면 5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15년 팔로기가 영국과 프랑스의 귀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교육적 항해를 하다가 풀어낸 거예요. 지네끼리 지도들 뽑고 막 살아 돌아오는 데 난 그 책에만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교수는 강해지겠죠. 암기 기회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 중학생인데 배를 몰고서 그리스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면 엄청 한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 그런 애들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데, 학원에서 외웠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파나 부자들이 리더 잘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진짜 부산에서 어떻게 해라고 했더니 거동식당에서 리더가 나왔고요. 그냥 또 한 가지는 아마 베트남 처녀 중에 딸들 중에서 아마 서울에 1등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이 암기한다고 가지지 않아요. 암기 쭉 가면 이제 합격권에 가야지. 진짜 우수학원도 아직도 수능이라는 기본 시스템이 책 많이 본 학생들한테 전부 잘하게 됐어요. 외우려면 아주 고통스럽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아주 재밌게 놀았던 학생들한테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놀고 그때도 노는 거 사회적으로 그런 방식.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는 지금보다 일단은 교사 학교에 2배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배 특별한 수치는 아닌데 만약에 학원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는 상당히 많은데 선생님이 돼서 교육을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사교육에도 원장하고 스타 같은 사람들 1, 2%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150만 원 규정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에 들어오는 게 바빠서 그거는 뉴질랜드나 캐나다 가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기교육 2만 명 정도 가면은 제가 말한 그런 귀족학교 가는 게 그냥 공교육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데 영어 자체는 아닌 것 같고 공화도 들어오면 그런 데 가면은 토론식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면 그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요. 그 돈을 들여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공교육을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빠르지 자기 자신을 빼서 다 가면 그 나라 그거 가겠냐고. 근데 제가 교육관에도 이거 보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자폐증이나 약간의 장애인 부모가 꾸준한 지지를 택한다는 부분은 너무 못하겠어요. 제가 치과의사가 애가 조금의 자폐증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학교를 보면은 분리교육식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랑 일반인이 같이 수 없게 하는 거 양쪽 다 나쁜 거죠. 장애인이 옆에 있어야 장애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도 배우고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사는 거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리교육식도 조금만 심하다 싶으면은 다른 반에 모아놓고 위로 가면 아예 학교 교육시켜버리고 캐나다 같은 뉴질랜드 업체나 보니까 약간 중층이면은 전담 교사가 2명씩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 하나에 선생님 한 분에 학생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 한 명에 여러 명이 있거든요. 같이 다녀서 상관없거든요. 잘 오히려 행복하겠죠. 그거 참겠어요. 근데 그거는 캐나다라 호주에 만든 복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만들었으니까 거기 엄청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중산층들이 그렇게 엄청나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교육학이나 이런 문제가 저는 그런 거니까
대한학교에 도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공부해서 우리가 왜 못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학교는 나쁘고 학원에서 같이 그리고 우리나라 교사 대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요. 평균 학력은 전 세계 최고예요. 가장 많이 훈련받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교사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지 않은데 장애인 교육에는 몇 가지 학생들 교사 비율을 확 낮춘 그런 데 비하면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건 더 못해서 그렇고 근데 이 학원이랑 제가 한 10년을 싸워보면 학원에서 만드는 경우가 우리나라 선생들의 지식이 떨어진다. 학원에 오가는 건데 학력을 보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교육이 중고등학교의 교사 자격증은 보조임인데 우리는 다 레저들이 있어요. 예전에 서울교대가 2년 전문대학이고 지금 다 4년제 대학이거든요. 전원이 4년제 이상 졸업해서 기초교육이 된 사람인데 중등교육 하는 나라는 거의 독일, 프랑스 정도의 한국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우수한 선생님들 가르쳐 드리고 뭘로 갈 거냐? 그거는 교육청에 내는 데는 사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강화할 거냐, 낮출 거냐, 그거는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가 약하고 토론을 많은 방향을 가자라고 결정하는 거지. 우리 지난 10년 동안에 경제학에서 사교육이랑 학교가 경쟁하는 것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교육에서는 교육을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있는 교육대 보면 탈무드가 되게잖아요. 고기를 잡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교육의 기본 정서로 분들은 나오거든요. 우리는 탈무드가 정반대 교육이 있거든요. 저는 하자라면 그냥 학원을 보내지 마시고 근데 딴 사람들 학원 보내면 우리 집에만 그걸 봤거든요. 자기는 학원 안 듣고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모아서 바꾸니까 좋아. 얘들 중학생들 바로 돈 주면은 사실 손이 안 되고 그걸 모아서 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통의 경우는 딸들한테 다 이해 하거든요. 기분 좋아요. 사실 그게 낫고 이제 돈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는 지금은 학원에 가서 암기기만 안 돼도 훨씬 나아질 수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낫고 자유랑 공유라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떠나는 거 저는 서울 바깥에도 거의 다 못 나가고 대학생이에요. 인천 정도 갈 때 많이 갔어요. 어렸을 때 뭐 시골에 갔던 기억은 오르동 같은 거 오르동에 돌아서 왼쪽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던 우리가 다 알았어요. 대학 가서 저는 처음 간 여행 혼자 떠나는 여행이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고 어때요? 언제 처음 갔어요? 어땠어요? 집에서 간다면서 그리고 이런 질문이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은 몇가지 보게 됩니다. 집에 독립하는 것도 보고 여행을 혼자 떠나는 게 성숙한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혼자 떠나는 여행 해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되게 중고등학교 때 무상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지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중등교육에서 해보면 제 생각에는 중3에서 고1 사이 그때 한 번쯤 기차에 가서 혼자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사고나 그런 뭐 보장이 안 된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좀 그럴 거야. 시스템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도 여행을 보내고 일단 이사각상에 들어가면 기차 타고 갔다 할 때 가는 그렇게 하고 자는 게 문제일 거예요. 자는 게 문제는 관광공사에서 갖고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문단에서 관광공사 갖고 있고 중문단에서 관광공사에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갖고 있지 않더라도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2박 4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전국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그럼 이제 집안 부모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서 자는지도 알 수 있고 날짜 하고 강의역 같은 데를 가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중등교육 효과를 높여서 성숙하고 창의성 같은 걸 만드는 게 있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떼어놓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거죠. 근데 이게 큰 돈이 드냐면 큰 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관광공사 철도 코레일에 정해서 정부의 기관입니다. 저게 그냥 독실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얘기해서 일단 명맥 같이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라 일단 목숨 걸고선 단기, 영어, 선행학습 그 다음에 보다 제가 보기에는 중등교육에서요. 그다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없죠. 정책 프로그램을 필요가 없어. 얘기를 하면은 모든 거 워낙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회가 만든 건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풍요로운 게 가정에서 TV 300원어치 뭘 쓰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도 더 많이 보는 것도 더 많이 하고 놀이도 더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재수업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 창의력이라는 거는 그 미국들 100명하고 고등학교 100명이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 콘테스트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경제라는 거는 복합적인 것들이에요. 복합적인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기면 안 돼요. 지금 학원에서 이렇게 못 만들고 토론식 교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일반 학교에 할 수 있어요. 일반 학교의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하면 대안의 모습을 더 많이 볼 거다. 그런 고민들이 저는 많았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꿈이나 이런 진로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자연스레 선택하는 거지. 좀 그런 데 중요해요. 우리 동생이랑 저는 중고등학교 때 희망 진로 교육 경제학과 들어갔어요. 연대 경제학과 들어갔으면 거기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도 막 그랬거든요. 적성에 맞는 해야 된다고. 적성이라는 게 그건 되게 좀 이데올로기만 생각해요. 적성이 뭐지? 사실 건설이 아니라 그거를 미리 10대 때 안다는 것도 오래 안 시키고 그냥 차라리 꿈이 저는 중학교 3학년들하고 이제 조사하는 건 몰랐는데 무슨 중3의 꿈이 삼성전자 직원 되는 게 꿈이야. 꿈이라고 안 그러고 현실이라고 한다. 나는 공무원이요. 또 어쩌면 선생님 되는 건 사람을 가르치는 꿈이죠. 선생님 되는 건 그건 현실이고요. 꿈은 그런 거 아니에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지켜낸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달에 가봐야겠다. 그런 거 우리 꿈이라고 하고 삼성전자에 가는 거는 그거는 현실이죠. 그때 중고등학교 때 꿈을 갖는다는 게 사실 너무 지금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꿈을 갖는 거는 문제가 됐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스펀지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보여요. 이틀 전에는 이틀에도 또 모델 축구선수 이틀 전에는 또 과학자가 싶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았지 딱 벌써 중3인데 나는 삼성전자 직원이 될 거다. 내가 삼성전자 갈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는 좀 바뀌어서 그런 식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KBS 직원 뽑는 거에 대해서 KBS가 예전에 지금 KBS에서 보다 영어 점수를 보거든요. 그 다음 막 문제가 KBS는 먼저 영어 시험 없었어요. 영어 시험 없었는 대신에 한국어 등록 시험 봤거든요. 해낼 거 아니에요. 공영방송인데 걔가 영어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취재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말에 대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KBS 갈 때는 영어 시험 준비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말에서 MBC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먼저 했어요. 한국관광공사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한데 우리말이 중요해요. 한시간 아직 안 됐지 조금씩 바꿀 거거든요. 바꾸면은 우리말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말을 잘해야지. 하이서울 페스티벌 가면 그 창피한 거를 제가 영어로 쓸 때 100배로 쓰는데 외국 사람들 하이서울 페스티벌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냐. 아무도 모르죠. 하이서울이라는 건 서울한테 하이 그런
되는 거 같아요. 인사를 하면은 그 서울이 아닌 사람 페스티벌인 거거든요. 서울 사람이 아닌 곳이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한테 하는 페스티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서울에서 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걸 쓰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뭐가 맞다라고 막 하는 것들 4, 5년만 지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목동에서 뭘 봤는지 목동에 시골에서 초등학교 11명의 그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1명의 6학년 때까지 친구가 됐고 평생 친구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반에 몇 시간 열리면 축구팀 만들 때 2시간은 왕따 시켜요. 근데 시골인동에서 축구팀 11명이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 진출 문제가 된다는 건 얄궂은 생각이 그렇게 안 벌어졌거든요. 오히려 그건 왕따 2명 중에서 천재가 세상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룹핑을 해서 뭔가 시스템에 해법을 찾았거나 하면 시스템을 산업계에서 그 해법을 놨거든요. 이게 길게 보면 돼요. 8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에서 성공하고 남대에서 성공하려면 육사를 가야 됩니다. 서울에 나갈 필요 없고 육사를 가서 육사를 몇 키가 돼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는 법대가 됐어요. 서울대 법대를 가면 엄청 한국 지배할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요즘 경제학과를 가야 돼요. 아무리 쫓아가봐야 그게 맞을 수가 없거든요. 공대는 좋아요. 공대는 한때는 홍학과 미팅일 때가 좀 전쟁학과 미팅일 때 지금 의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서 계산은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우리나라 그걸 봐도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 안정화 안 된 상황에서 저랑 굉장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또라이를 그게 마음에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즐겁지 있는 거. 근데 그 속에서 사회에 대한 생각도 되고 사람에 대한 생각도 되거든요. 한국에서 리더가 되는 거는요,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두 가지. 누가 아프면 아프다고 생각이 주변 사람이